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남는 게 별로 없고 물가는 오르고 아이들 학원비나 대출 상환일은 또 돌아오고 그래서 더 절약해보겠다고 마음먹지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여기서 현실 하나만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빨리 됩니다. 부자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돈을 뭉치고 시간을 붙이고 수익률을 붙여서 복리를 폭발시키는 쪽으로만 삶을 설계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반대로 산다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흩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투자로는 한 방을 꿈꾸거나 겁나서 아예 손을 떼고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돈을 모르는 게 아니라 돈이 커지는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돈은 직선으로 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달라집니다. 작은 눈덩이는 손바닥에서 녹아버리지만 어느 정도 커진 눈덩이는 굴리기만 해도 더 큰 눈덩이를 끌어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배 더 열심히 살면 10배 더 빨리 부자가 될 거라 믿는 겁니다. 현실은 돈이 어느 크기를 넘기기 전까지는 노력 대비 결과가 너무 작아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부자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돈이 뭉치게 만드는 습관과 돈이 돈을 낳는 구조를 먼저 세팅합니다. 그 구조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축률을 올리고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에 오래 노출되고 중간에 깨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듣기엔 뻔합니다. 그런데 이 뻔한 걸 끝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중간에 깨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속도가 안 나서입니다. 돈을 모아도 티가 안 나고 투자도 오르내리니 불안하고 그러다 목돈을 깨버리고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더 빠른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부터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합니다. 속도를 올리는 도구입니다. 다만 칼이기도 합니다. 잘 쓰면 시간을 압축하지만 잘못 쓰면 시간을 날립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움직임을 대략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TQQQ는 대략 3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하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2배, 3배가 아닙니다. 하루 단위로 목표를 맞추기 때문에 오르내림이 큰 구간에서는 결과가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면 레버리지는 생각보다 체력이 빨리 닳습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 복리의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말하면 전부 틀립니다. 이건 도구입니다. 쓰는 방식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저는 레버리지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돈이 없을수록 원칙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이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말은 무조건 레버리지를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구조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구조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생활에서 새는 돈을 막아서 씨앗을 만들고 씨앗이 깨지지 않게 투자 그릇을 고르고 깨지지 않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얻는 겁니다. 먼저 씨앗을 만들 때 가장 강력한 건 저축률입니다. 수익률이 10%든 8%든 그걸 누리는 건 원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원금이 작으면 아무리 좋은 수익률도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처음에 욕심을 버리고 돈을 뭉치는 데 집착합니다. 체크카드 쓰는 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돈이 흩어지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지출을 기록하는 건 귀찮은 습관이 아니라 새는 구멍을 찾는 작업입니다. 대출 이자 비용을 줄이는 건 절약이 아니라 확정 수익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QLD든 TQQQ든 결국 중간에 깨집니다. 그 다음 그릇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레버리지를 단일 종목에 쓰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여러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물론 기술주 비중이 높고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일 종목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지수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출발점입니다. QLD, TQQQ를 연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리를 빨리 돌리고 싶은데 한 방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고 싶을 때 지수 레버리지가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올리지만 동시에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공포도 올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레버리지든 고위험 자산이든 다루는 방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비중을 제한하고 현금을 남기고 규칙을 만들어 둡니다. 감정으로는 못 버팁니다. 비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에 전 재산을 올인하면 그 순간부터는 투자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됩니다. 하루 변동에 삶이 흔들리면
결국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작게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금 중 일부만 QLD나 TQQQ로 두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이나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둡니다. 이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밤에 잠이 오는 비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이미 과한 겁니다. 현금은 왜 남기냐? 이 질문도 반드시 나옵니다. 현금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공포를 잠재우는 안전벨트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진짜 돈을 버는 구간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못 사는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으면 그 구간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현금을 남겨둔 사람만이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는 멋있는 단어가 아니라 감정을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한 번에 사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나눠서 사면 마음도 나눠집니다. 규칙은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복리 이야기를 할 때 72의 법칙 같은 쉬운 도구를 좋아합니다. 대략적으로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걸 가르쳐줍니다. 수익률을 조금만 높여도 시간이 확 줄어들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한번 맞으면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를 맞으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플러스 100%가 필요합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더 무섭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규칙의 핵심은 이겁니다. 크게 잃지 않게 만들고 오래 살아남게 만들고 살아남는 동안 상승장을 최대한 길게 먹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QLD, TQQQ를 어떻게 연결해서 운영하냐? 여기가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부분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QLD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는 느낌이고 TQQQ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는 느낌입니다. 초반에는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차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붙으면 같은 힘으로도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시작은 QLD로 습관을 만들고 시장을 이해하고 변동성을 체감하고 그 다음에 TQQQ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처음부터 TQQQ로 가면 계좌보다 멘탈이 먼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 방식은 두 가지를 섞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자동 적립입니다. 월급날이나 고정된 날짜에 일정 금액을 삽니다. 이건 시장 타이밍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레버리지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기준은 본주, 즉 QQQ 같은 나스닥 100 추종지수로 봐야 합니다. 레버리지 가격은 흔들림이 커서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QQQ가 단기 이동평균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 혹은 시장이 공포로 흔들리는 구간에서 미리 정해둔 금액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때도 한 번에가 아니라 분할입니다. 그래야 다음 하락이 와도 견딥니다. 매도는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오를 때 욕심이 나고 떨어질 때 공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익을 못 냅니다. 부자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오를 때 일부를 덜어내고 떨어질 때 일부를 더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근처 혹은 큰 상승으로 비중이 과도하게 불어난 상태에서 보유 물량의 일부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시 레버리지로 넣지 않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남기고 일부는 배당형 자산이나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옮겨서 계좌의 체력을 올립니다. 이게 복리를 오래 굴리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입니다.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번 돈을 방어로 바꾸는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파나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최악의 답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몰빵해서 사고 불안할 때 전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3개로 단순화합니다. 시장이 평온할 때는 자동 적립으로 기본을 쌓고 시장이 공포일 때는 현금으로 추가 매수하고 시장이 과열일 때는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다시 채웁니다. 이 3줄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레버리지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시간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변동성의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보장이 길어질수록 체감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이게 왜 안 오르지? 남들은 다른 종목으로 돈 번다는데 나는 왜 제자리지? 그래서 갈아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아탄 순간 원래 자산이 올라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복리의 엔진이 아니라 수수료와 감정 소모의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한다는 건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변동성을 견디고 시장의 장기 우상향에 베팅하고 그 기간을 견디는 대가로 속도를 얻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얘기 드리겠습니다.
복리는 수학이 아니라 성격 싸움입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더 그렇습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마다 내 자존감이 흔들리면 이 게임은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 규칙만큼 중요한 게 생활 규칙입니다. 소비는 자동으로 낮아지고 저축은 자동으로 높아지고 투자는 자동으로 집행되게 만드는 생활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에서 감정을 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빼는 순간부터 복리가 붙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빨리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돈이 뭉치게 만들고 그 다음 시간을 붙이고 그 다음 수익률을 붙입니다. QLD와 TQQQ는 그 수익률을 가속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무작정 잡는 순간 복리의 친구가 아니라 복리의 적이 됩니다. 비중을 제한하고 현금을 남기고 자동 적립과 하락장 분할 매수 규칙을 만들고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 이익을 확정해서 계좌 체력을 올리십시오. 이걸 몇 년만 제대로 하면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매수 매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경험을 위한 정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대신 일합니다. 내 편으로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내 돈을 갉아먹는 쪽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시스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씨앗은 먹는 돈이 아니라 심는 돈입니다. 심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는 방향이 달라집니다.